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진석 작가입니다. 네, 이번에는 말실수 안 하는 법, 말실수 덜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실수 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. 네,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실수 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제안하는 5가지만 기억하셔도 말실수하고 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빠밤. 네,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런데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면 싸움으로 번지게 되거나 악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상대방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약점을 들추거나 한다면 관계 악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을 하기 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판단된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뒷담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습관적으로 내뱉어 버리는 경우에는 또 바로 사과를 또 하고 행동 수정을 해서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좋습니다. 상대방을 욕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칭찬해 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빠밤. 네, 책임을 돌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너 때문이야. 너만 없어서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. 이런 표현 역시 하고 나면 후회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관계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실제로 책임이 분명하고 법률 및 재산적으로 명백히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.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야. 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와의 관계 불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계주를 하는데 우리 반이 막 한참 앞서가다가 한 여학생의 실수로 바통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. 다른 학생들이 막 다 비난을 했죠. 야, 너 때문에 우리 반 졌잖아.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야,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그 여학생은 자신을 이해해준 남학생을 짝사랑하게 되었죠. 이렇게 이해의 힘은 강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빠밤. 더러운 단어가 들어가는 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야기를 하는데 똥, 오줌, 피, 고름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용하게 되면 뒤가 찝찝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똥이 더럽다, 오줌이 더럽다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 단어가 이미지화되어서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조차 엇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. KBS 예능 PD이자 공채 코미디언 심사위원으로서 30년 동안이나 활동하셨던 김웅래 교수님께서는 저서 방송연애론에 기록해 두셨습니다. 개그맨 시험 칠 때 유의해야 할 사안으로 피, 똥, 고름, 오줌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요. 그러한 단어를 활용해서 웃음을 주는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것이죠. 그런 걸로 웃기면 비교적 쉽게 웃길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 호감이 잘 가지는 않게 됩니다. 네 번째, 야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합니다. 가급적 하지 마세요. 자신을 웃기려고 했던 게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웃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또 안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야한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혹은 전부 다 웃더라도 한두 명이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또 큰 파장이 되기도 합니다. 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유머를 했습니다. 금도끼, 은도끼 패러디인데 어떤 사람이 팬티를 우물에다가 빠뜨렸다는 거예요. 펑 하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좀 빨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주 옛날 교수님은 교수님의 그 젊은 시대에서는 이런 게 웃겼는데 요즘 학생들은 워낙 많은 유머를 쉽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유머를 들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나마 제가 이야기를 조금 순화시킨 건데 팬티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성이었고 중간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교수님께서 막 돋구기 위해서 욕설도 막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. 그것까지는 제가 차마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담진 않았어요. 불쾌하고 웃기지도 않으면서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안 한만 못한 그런 유머가 된 거예요. 하면 안 될 이야기가 다 들어간 그런 유머였어요. 그럼 그 교수님은 평소에 어떤 분이셨냐면 매우 학생들에게 존중받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.
웃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유머를 던지셨다가 학생들이 당황한 거죠.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명 웃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. 그 교수님의 유머가 웃겨서가 아니라 그 난처한 상황이 웃겨서 웃은 거예요. 그 교수님과 조금 격식 없는 사이였다면 제가 그런 유머는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, 여러분들에게나마 이런 야한 이야기, 야한 유머, 고수들도 낭패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거짓말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.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거짓말을 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미수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다고 했던 거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. 네.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거짓말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일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 나중에는 더 큰 손실로 다가오고 상대방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생깁니다. 이렇게 말실수 덜하는 법 5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. 물론 저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. 하지만 내 마음속에 걸음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. 5가지에 속할 때 과감하게 걸러내버린다면 말실수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최인석 강사였습니다.